굉장히 비일비재한 분쟁입니다. 그걸 또 다시 막 증거 자료를 모아가지고 입증을 해야 돼요. 복잡합니다. 싸움 나면은요 아주 개판돼요. 안녕하세요, 곽상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모두 취득하고 세 가지 이제 업무를 다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가 좀 떠가지고 신기한 뉴스죠.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신기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비일비재한 분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폐업 수순을 앞둔 회사를 이제 소속사겠죠. 김호중 소속사 주식을 놓고서 개그맨 선후배끼리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들 이제 동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그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지분관계입니다. 지분관계. 저한테도 지금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뭐 유튜버들도 이제 오시고 뭐 인플루언서 분들도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동업관계를 설정을 했는데 이제 겉으로는 이제 A라는 사람이 대주주이자 주식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사람은 바지고, 바지가 뭐예요? 이 사람 겉에 이제 얼굴마담만 하는 사람이고, B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 A, 바지는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다 가지고 있죠. 이 사람 이름으로 가진 주식은 이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B가 사업을 정산할 때 B가 A한테 야, 결국엔 내가 사업을 키우지 않았냐, 넌 이름만 썼잖아, 주식 내놔 라고 소송을 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때 이 분쟁의 성격은 결국에는 초기의 계약서와, 그리고 이게 지금 A라는 사람의 이름만 썼다는 거를 이제 B가 입증해가지고 다시 이 주식을 돌려받는 그런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지 B는 A한테 그 주식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실 때는요 남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랬을 때 다시 이 주식이나 아니면 이 재산 덩어리잖아요. 기업은 재산 덩어리입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 섞여 있고요. 거기에 이제 빚, 부채를 다 빼면은 남은 게 이제 에퀴티, 지분이잖아요. 그걸 다시 돌려받고자 하는 분쟁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제 저 같은 이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고, 자문을 받고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A라는 이 바지 사장한테 모든 명의를 다 빌렸다, 이 사람 명의로 다 돼 있다라는 걸 입증해가지고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이렇게 소송이 뭐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보통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은 횡령, 배임, 사기까지 이제 소송을 걸어가지고 상대방을 완전 범죄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소송은 가급적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초기에 이제 계약서 검토부터 시작해서 변호사 조력을 좀 받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소송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일단 이것과 같은 로직의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주식인데 명의가 달라가지고 소유권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 보통은요 사업상 이유나 아니면 세금 문제, 솔직히 세금 때문에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남의 이름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 문제, 아니면 내가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직장에 다니는데 겸직을 하지 못하게 계약 조항을 묶어놓는 경우 있습니다. 그 법률상 문제죠. 그런 신분상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랑 명의상 소유자가 다르게 설정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소유관계를 공시해야 되는 재산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지정하는 거를 우리는 유식한 용어로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이름을 빌려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유자는 난데 저 사람 이름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의자가 다른 경우 둘 간의 협력 관계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동업 관계도 돈 잘 벌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명의를 빌려준 내가, 이 명의자가 결국 이 사람 이름으로 주식이 지금 주주명부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내가 야, 내 주식이니까 이제 돌려다오 라고 말했을 때 이 명의자가 이제 주식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갈등을 이제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냐, 이 소유자가 주식을 되찾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는 바로 주주권 확인 소송입니다. 내가 주주다. 똑같은 거죠. 뭐 개그맨 선후배끼리
주식끼리 이제 싸움이 난 거. 이 보통은 주주권을 왜 확인받고자 하냐면은 그 주식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주식의 가치는 그 기업의 가치고 그 기업의 재산이 있기 때문이죠. 그 재산을 돌려받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주권 확인 소송 이걸 좀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제 주주권을 어떻게 하면 되찾아올 수 있을까? 주주권 확인 소송은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이 이제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사람, 명의자 상대로 제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절차를 통해서 이걸 입증해야 돼요. 내가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자다. 쟤는 이름만 썼다. 이름이다, 그냥 바지다, 바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야 되고요. 법원에서 이걸 인정받으면은요, 그 판결을 바탕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판결이 나면 그냥 소유권 넘겨받으면 됩니다. 이 주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단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자는 납니다. 이걸 입증해야 돼요. 판례가 있는데 판례가 2007년도 판례가 가장 유명해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돼 있는 사람이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이 되고 그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그 사람은 주주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요, 이거를 번복하려면 번복할 수가 있어요. 얜 바지니까 그 주주권을 부인하려는 측에 증명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주주 아니에요라고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명의 신탁이 된 거고 명의 차용인으로서 실질적인 주주가 따로 있다 이걸 주장하려면은요, 이 명의 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내 입장에서 이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주주권 확인 소송은요, 결국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떻게 내가 실질적인 주주냐 이걸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 키웠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주식의 납입금, 이 돈 있죠, 돈이 누구한테서 왔냐, 나한테서 왔다, 이걸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데 상대방은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거는 그 내가 너한테 증여받은 거다, 막 이렇게 엉뚱한 얘기 할 수 있고요. 그런 주장으로 제가 상대방 변호사면 이제 그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3자가 납입했다, 자금 흐름, 이제 내가 계좌이체를 한 게 명확하지가 만약에 않으면 난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공방이 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자금 출처예요. 자금 출처. 납입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요, 이 실소유자가 나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는지 그걸 또 다시 막 증거 자료를 모아가지고 입증을 해야 돼요. 복잡합니다. 싸움 나면은요 아주 개판돼요. 판례에 따르면은요,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주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명의자가 아니라는 거, 이 명의자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걸 반박하려면은요 모든 자료를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주주명부상에 이제 주주 명의가 신탁이 된 거다, 그리고 내 돈으로 지금 저 납입한 거다, 내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했고 내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 이런 걸 치밀하게 주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기업 전문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동업계약서나 아니면 경영권 관련된 거, 배당금이 있는지 채무가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이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를 뭐 감정평가를 받거나 그때 당시에 내가 기여했던 것들을 다 입증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초기 단계 주주권 소송이 만약에 일어났다 하면 그냥 가지고 오세요. 막 제가 상의 드리고서 만약에 이제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 하면 민형사 다 진행하면 됩니다. 주식 명의신탁 소송 만약에 고려하고 있다, 그럼 그냥 상담부터 일단 제가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그 주식을 반환받는 거 외에 뒤에서는 다른 계약서를 또 쓰거나 다른 확약을 한 경우도 있어요. 막 돈을 내가 분배를 해주겠다, 서로 세금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가장 유리한 대안을 찾아내면 됩니다. 저는 이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제가 이제 감정평가랑 아니면 회계적인 분석도 다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싸움이 막 나면은 근데 선후배 관계다, 선후배 관계라고 하더라도 돈 앞에서는 되게 비참해집니다. 무슨 지금 폐업하기 직전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주한테는 권리가 있잖아요. 폐업했을 때 그 잔존 재화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배당받고 이제 나갈 수 있는 권리, 아니면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연예인 걱정은 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맞습니다. 연예인들은 생각보다 우리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돈이 많으세요.
대부분 보면 지금 이런 주주권 관련된 소송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로가 되게 복잡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초기 단계 사업 시작할 때는 별로 생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초기 단계부터 잘 설정을 하고 법적으로 나중에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동업관계와 주식 그리고 주식을 둘러싼 비상장 주식이에요. 여기서 특히 문제되고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비상장 주식이고 이때 어떤 법적인 조치 남한테 이제 바지를 내세워서 쓰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될 점 요거를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